안녕하세요. 왓츠원의 써니입니다. 와인은 종류가 많고 복잡해서 정말 고르기가 어려운데요. 와인을 즐기기 위해서는 필수로 알아야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만 해도 청포도와 적포도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와인 양조가 가능한 품종은 사실 수천 가지에 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컬러, 탄산, 당도, 빈티지, 바디감 등 주요한 6가지 기준으로 나눈 와인 종류와 알아두면 좋은 필수 용어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빨간 와인을 좋아하시나요? 흰 와인을 좋아하시나요? 와인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는 게 와인의 컬러인 것 같은데요. 와인의 컬러에 따라 화이트, 로제, 레드 와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레드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와인을 구매할 때 선택의 폭이 가장 넓고 대중적인 와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데일리 와인부터 애호가들이 꿈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고급 와인들 역시 대부분 여기에 속하죠. 와인에 따라 다르지만 타닌과 무게감이 느껴지고 기름진 요리, 특히 고기 요리와 함께 마시면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와인입니다. 꽃향기가 나는 섬세하고 우아한 스타일부터 진하고 부드러우면서 오크 풍미가 더해진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죠. 가장 대표적인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피노 누아, 시라즈, 말백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화이트 와인은 가볍고 시원하게 즐기기에 좋은 와인인데요. 물론 데일리 와인부터 부르고니의 몽라쉐 같은 고가의 와인도 생산이 되죠. 조금 차가운 온도에서 풍부하고 신선한 과일 아로마와 산뜻한 산미를 즐길 수 있는데요. 더운 여름에 와인만 마셔도 즐겁지만 해산물과 궁합이 좋아서 제철인 겨울에 빠질 수 없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와인이기도 하죠. 화이트 와인은 레드 와인과 같은 떫고 쓴 타닌은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레드 와인은 포도 껍질과 씨, 줄기 등과 함께 발효되면서 타닌 그리고 안토시아닌 같은 색소가 우러나오는 반면 화이트 와인은 포도를 빠르게 압착한 후에 즙만 가지고 와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레드 와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크통 숙성은 화이트 와인에서는 일반적이지 않고요. 샤르도네아 같은 한정적인 품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품종 고유의 섬세한 향이 잘 느껴진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리슬링, 피노그리지오 등이 중요한 품종들입니다. 네, 핑크색 혹은 주황색을 띠는 로제 와인은 한국에서는 존재감이 약간 미미할 수 있지만요. 세계적으로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와인입니다. 그렇다면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네, 혹은 물감을 섞듯이 레드와 화이트 와인을 섞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가장 큰 오해예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레드와 화이트를 혼합해서 로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양조법이 규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포도의 껍질을 과즙과 함께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쳐서 짧은 시간 동안 발효시키는데요. 이때 원하는 핑크 색상과 풍미가 얻어집니다. 화이트 와인과 마찬가지로 타닌이 적은 편이지만 일부 로제 와인은 약간의 타닌과 바디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샴페인이에요. 샴페인을 만들 때는 레드와 화이트 와인을 섞어서 만드는 게 오히려 허락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로제는 드라이한 스타일부터 달콤한 스타일 모두 만날 수 있고요. 화이트와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칠링해서 마시죠. 특히 봄에 꽃구경 갈 때나 여름에 인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뷔페나 아니면 코스 요리를 드실 때 단 한 병만 와인을 주문해야 한다면 제가 추천하는 와인이기도 해요. 생선이나 해산물 요리부터 닭고기 그리고 가벼운 소고기 안심 요리까지 모든 요리와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프로방스, 론네, 따벨, 랑그독 같은 프랑스의 남부 지역과 그리고 루아르밸리가 유명하고요. 미국의 화이트 진판대, 로제 스파클링 와인 등이 대표적이에요. 와인에 탄산이 있는지, 마실 때 목이 아픈지에 따라 스파클링 와인과 스틸 와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스틸 와인은 일반적인 화이트나 레드 와인처럼 기포가 없는 와인을 의미합니다. 물도 이와 비슷한데요. 오아시스나 삼자수는 스틸 워터이고 드레비, 초정탄산수, 페리에 등은 스파클링 워터로 분류하죠. 스파클링 와인에서 느껴지는 탄산가스는 와인이 발효될 때 자연적으로 생겨난 발효의 부산물입니다. 발효는 쉽게 또 설명하면 효모가 당분을 먹고 탄산가스와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행위죠. 네, 막걸리의 탄산을 떠올리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이 스파클링 와인은 적포도나 청포도 모두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와인은 역시 하나의 브랜드로 여겨지는 샴페인이죠. 연말 파티나 결혼식 같은 축하 행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와인입니다.
아페리티프라고 하는 식전주로도 애용이 되고요. 생선, 해산물부터 스테이크까지 또 모든 음식과 큰 거부감 없이 매칭하기에 정말 좋은 와인입니다. 아마 와인을 막 시작하는 분들이 컬러만큼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바로 와인의 당도인데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레드 와인인데 달지 않은 걸로 추천해 주세요 입니다. 일반적으로 와인 판매점의 90%에 가까운 와인은 달지 않은 드라이하다라고 표현하는 와인들이죠. 스위트 와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당도를 지닌 와인입니다. 호주나 미국의 레드 와인들 중에서 잘 익은 과일향이 난다고 해서 이를 스위트 와인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정확하게 수치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콜라의 잔당 함량이 대략 1리터당 108g 정도이고요. 가볍게 즐기는 달콤한 와인이죠. 모스카토 다스티가 이와 유사한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달죠. 네. 그리고 진정한 스위트 와인은 이에 3, 4배에 육박하는 3, 400g 이상 혹은 600g 이상의 잔당의 와인도 존재합니다. 마시면 약간 당분의 결정체를 먹고 있다 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스위트 와인은 당도나 스타일에 관한 특정 용어가 반드시 라벨에 붙으니까요. 혼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스카토라는 품종이 적혀 있거나 혹은 아이스 와인 그리고 소테른이란 지역명이 적혀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과도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이기도 하지만 애호가들은 단순히 디저트와의 조합을 넘어서서 블루치즈나 푸아그라, 떡볶이 같은 특정한 음식들과 극강의 맛을 느끼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스위트 와인의 단맛은 보통 발효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온도를 낮춰서 중단시키고 잔당을 남기거나 아니면 수분이 감소된 마른 포도의 농축된 당도로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와인 살 때 보통 차트 같은 게 붙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단맛은 요만큼, 신맛, 타닌, 바디감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고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바디감은 제가 여러 번 다른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와인을 목으로 넘길 때 혹은 입안에서 물처럼 빠르게 넘어가는지 아니면 꿀물이나 토마토 주스처럼 걸리는 게 있는지에 따라서 바디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물처럼 넘어가는 와인은 바디감이 가볍다, 꿀물처럼 묵직하면 바디감이 무겁다고 표현하죠. 그 중간의 느낌은 미디움 바디 혹은 미디움 플러스 등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막걸리랑 이 바디감 이야기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안 섞고 밑부분에 맑은 주를 마시면 라이트한 바디감의 막걸리, 흔들어서 걸쭉하게 마시면 풀바디한 막걸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걸쭉한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또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호주 시라즈, 캘리포니아의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와인들은 풀바디한 와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와인들이 많고요. 프랑스의 보르도의 한 3, 4만 원대 중저가 와인들이 미디움에서 미디움 풀바디가 꽤 많아요. 네. 그리고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와인 중에는 라이트한 바디감의 와인들을 또 만날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와인을 마시게 된다면 지금까지 나온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와인 굉장히 드라이하고 풀바디한 레드 와인이구나 라고요. 와인의 빈티지는 와인의 원재료인 포도를 수확한 해를 의미하죠. 2020년이 레이블에 적혀있는 와인은 2020년 재배하고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원재료가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빈티지에 따라서 와인의 가격이 많게는 3, 4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빈티지로부터 얼마나 숙성됐는지에 따라서 맛도 크게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와인들은 지금부터 한 2, 3년 전에 만들어진 와인들이 많은데요. 이런 와인들은 숙성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다라고 표현하고 영빈티지 와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5년 이상 숙성된 와인들은 올드해요. 그래서 올드 빈티지, 줄여서 올빈이라고 불러요. 영빈 와인은 과일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올빈 와인은 숙성되며 생겨난 버섯이나 가죽 같은 독특한 숙성향과 더 부드러워진 질감과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성 과정에서 생겨난 찌꺼기, 침전물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이를 걸러 마시는 행위를 디켄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해당 지역의 뛰어난 해, 작황이 굉장히 좋았던 해에 만들어진 와인은 그레이트 빈티지라고도 합니다. 지금부터 좀 추천을 드릴 건데요. 보르도의 2000년, 2005년, 09년, 10년, 1618 네. 그리고 부르고뉴의 레드는 2009년, 15, 19년 등이 있습니다. 샴페인의 경우에는 2012년이 또 굉장히 유명했죠. 빈티지가 오래될수록 비싸다는 말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소량 생산되는 고가의 와인들인 경우에는 일단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숙성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와인은 아닙니다. 어떤 와인이든지 시음 적기가 있고 이 피크에 다다랐을 때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죠. 이 시기가 지나면 반대로 와인 맛은 퇴보하게 됩니다. 2, 3만 원대의 데일리 와인들이죠. 조금 더 저렴한 와인들은 매번 수입될 때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가장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티파이드 와인이라고 하는 강화 와인이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높은 알코올 도수의 브랜디 같은 증류주를 첨가한 와인이죠. 그래서 이 강화 와인은 보통 알코올 도수가 높고 무거운 바디감을 지닌 달콤한 와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과하주와도 유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포르투갈의 포트와인, 마데이라, 그리고 스페인의 쉐리, 이탈리아의 마르살라, 그리고 베르무스 등이 있습니다. 아이스 와인들과 함께 디저트 와인으로 특히 사랑받고 과일 타르트, 블루베리 타르트, 그리고 초콜릿 등과 함께 먹습니다. 네, 로제 와인부터 강화 와인까지 와인의 다양한 스타일과 필수 용어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와인을 구매하실 때 드시고 이야기를 나눌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왓츠원의 써니였습니다.